바이낸스 런치풀, 런치패드로 데뷔한 코인은 언제나 흥행을 보장하는 보증 수표입니다. 지난번 이 코인 98도 저점에서 잘 매수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꼭 저점을 못 잡으신 분들도 대박이 나신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뻤고, 꼭 구독을 누르셔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 버는 정보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런치패드 요놈도 아주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또 한번 퀀텀 점프 시켜줄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 런치패드 주인공은 베타 파이낸스입니다. 여러분 알파 파이낸스는 들어보셨죠? 알파. 이 알파 파이낸스가 1세대 디파이였다면 이 알파 다음에 베타 파이낸스는 2세대 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알파와 베타는 공통점이 많아요.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데뷔하고 또 토큰 총 공급량도 10억 개로 갔고 또 데뷔 시기도 10월 달로 비슷하고, 그렇다면 가격은 이 알파와 비교해서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알파가 작년에 3불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1달러니까 2세대인 더 좋은 이 베타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가격, 더 멀리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또 때마침 어제 비트가 연말 불장을 좀 기대케 하는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베타 토큰이고, 장이 만약에 조금만 더 안 좋았을 때 이 런치패드 해서 데뷔를 했다면 조금 더 이 베타 토큰을 싸게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좀 쏘아 올린 것 때문에 조금은 다들 기대 심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초가는 조금 높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이 베타 파이낸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0.06불, 한 70원 정도 되겠죠. 네, 시초가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게 시작되지 않을까. 자, 보시면 현재 이미 시작했죠. BNB 보유량 런치패드 산정 기간이고, 한국 시간 10월 8일 자정에 런치패드 신청이 열립니다. 보유량 산정이 되고 그 자정에 런치패드 신청이 열리면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4시간 동안 그 신청 시간이 열리니까 주무시기 전에 꼭 신청을 해야 할당 수량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 시간 새벽 5시에 이 베타 토큰이 분배가 되는 것 같고 계좌로 들어오죠. 그리고 아마도 바이낸스에 10월 9일 날 바로 상장하겠죠. 이 아시겠지만 런치패드는 수량은 얼마 할당 못 받죠. 바이낸스에서는. 저도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만 생각하다가 수량 찔끔 받는 거 그거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비트 1호 런치패드에서 대박이 터져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5일 그냥 돈 넣어놓고 약 6%가량의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 아주 대박 이벤트였습니다. 에어드랍 받았던 비트다운은 계속 떡상 중이고, 언제나 이렇게 1호 행사를 잘 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코인은 남들이 잘 모를 때 대박 메타를 선점해야 된다.
자,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 하는 법 잘 모르시는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설명 페이지에 런치패드 하는 법 영상 주소를 제가 예전에 남겨놨던 영상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그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그거 보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이 베타 파이낸스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베타 파이낸스는 크로스 체인 2세대 디파이 프로토콜이다. 이 베타는 기존의 1세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이 베타 파이낸스와 크로스가 가능하게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목표고 메모하셔야죠. 그리고 이 원클릭 쇼2를 통해서 공매도 기능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공매도 기능, 즉 해칭이 가능하게끔 지원함으로써 이 베타에서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겠죠. 안정성 강화가 가능하다. 이런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해칭 기능을 지원하니까 기관들이 결국 선호하고 기관들을 또 공략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또 격리 담보 모델을 지원한다. 이 담보를 기존 디파이들에서는 교차로 가져가다가 한 번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한 번에 청산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런 기존 디파이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격리된 담보만을 책임지는 모델을 도입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격리 교차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또한 또 직관적인 UI라던가 UX를 채택해서 기관 참여자들에게 손쉬운 디파이 툴을 제공하는 걸 이 베타 파이낸스는 목표로 한다. 기존의 디파이들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 베타 파이낸스가 한 번쯤은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베타 파이낸스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시드 세일 판매액도 그리 크지 않고 275만 달러 정도, 그래서 약 30억 조금 넘는 수준의 시드 세일에 모금을 했고, 이 베타 파이낸스에서 당연히 이 베타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이 되는 거고, 스테이킹이라던가 거버넌스 토큰 기능, 또 이 베타 토큰은 이 베타 파이낸스 내 유동성 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베타 파이낸스 홈피고,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여기 지갑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둘러보셔도 될 것 같네요. 총 발행 예정량은 알파 파이낸스와 마찬가지로 10억 개인데 초기 유통량이 알파 시작할 때랑 비슷해요. 한 1.6억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이 되어 간다면, 그리고 코인 시장 상황만 괜찮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베타 토큰으로 생각되네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